안녕하세요. 우리가 앞전 주에 신개발까지 했고요. 신도시 개발. 오늘 해야 할 게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이제 재개발할 차례입니다. 그 국토계획법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 암기해야 되고요. 용도지역 21 암기해야 되고 개발행위 6가지 암기해야 되고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6가지 있는데 도시관리 내용 1번이 용도, 지역, 지구입니다. 2번이 용도, 구역이고 3번이 기반시설 4번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오늘 해야 될 게 도시관리계 4번입니다. 정비사업. 도시관리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책 248페이지를 먼저 보죠. 248페이지 용어 2번을 보면서 정비사업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정비사업이나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계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이게 지금 하나의 구도시입니다. 구도시 재정비하는 게 정비사업이죠. 구도시의 특정지역이 구도시다 그러면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 도시의 기반시설 그러면 뭐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생각하면 돼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옛날 도시는 도로 폭도 좁죠. 공원도 없고 주차장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시의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점점 상실돼 갑니다. 상실돼 가는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그래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이런 특정 지역을 이제 그러면 정비사업 하자 이제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시 기능을 회복할까요? 그러면 기능이 왜 상실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럼 어쩌는데요? 열악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면 되겠죠? 도로가 부족하면 늘리고 학교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해주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노후 불량한 거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철거하고 다시 한 거 우리 법에서는 개량.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게 정비사업. 그래서 정비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게 정비사업이요. 근데 이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러면 정비사업은 첫 번째 옛날 걸 좀 알아야 지금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개발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 가지가 있어요.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은 타겟이 뭐냐 그러면 얘들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 글자 이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명칭이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너무 기니까 그래서 도정법이에요. 도정법이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2003년 때 그 전에는 도시 재개발법 2003년부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2003년 때 뭐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나라 잘 나갔습니까?
뭡니까? 금융위 탈피하고 막 나갈 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 사람도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쫙 올라갑니다. 이게 쫙 올라가다가 어디서 멈췄냐 그러면 2008년도에 멈췄어요. 2008년에 뭐가 와가지고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리먼 사태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 말이 나오면 재건축하기로 확정이 되면 막 이렇게 현수막에 뭐가 붙어요? 경축. 경축이 경축. 경축이라는 단어를 언제 써야 돼요? 뭔가 국가적으로 경사진이 있을 때 경축을 써야 되는데 재건축한다 그러니까 경축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게 조화하게 했는데 2008년 가다 2008년이죠. 2008년 가다 보니까는 주택 가격이 폭락하고 폭락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정비 사업들이 다 멈춥니다. 주거환경, 여기 있는 재개발, 재건축 이것들은 하나씩 멈추기 시작하는데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가격 폭락에도 안 멈춥니다. 얘는 왜 안 멈추냐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들어가는 비용하고 발생되는 수익을 봐가지고 분명히 여러분 마찬가지요. 비용하고 수익을 봐가지고 뭐가 클 것 같으니까 이게 클 것 같으니까 하거든요. 우리가 1년 동안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은 1년 동안 시간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그거에서 뭐 얻습니까?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랑 하나거든요. 이게 더 큽니까? 크죠. 크니까 오죠 우리는. 1년 동안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게 아니고 자격증 기본이고 전문적인 지식 뭡니까? 인맥 많이 얻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있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비교해가지고 수익이 커야 돼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정비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뭐 있습니까? 정비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뭐겠습니까? 그 아파트 분양 대금 말고 뭐 더 나옵니까? 딸랑인 거죠. 아파트 분양 대금 우리가 100원 합시다. 100원. 그럼 발생되는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뭐 들어간다고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기반시설 정비 건축물 개량하는 거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데 우리가 건축물 개량할 때 한 50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갈까?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까 말까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그러면 다시 와가지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은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세 가지 구분 기준은 뭔가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구분 기준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는 기반시설의 상태입니다. 기반시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이것은 재개발이요. 기반시설이 양호 그러면 거기는 재건축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철거하고 다시 하면 재건축, 단독 연립 철거하고 다시 하면 재개발.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뭐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기반시설의 상태.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기반시설 극히 열악 그러면 주거환경, 기반시설 열악 그러면 재개발, 기반시설 양호 그러면 재건축.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기반시설 한 것이 아니고 용도 지역이 정비사업은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이요. 녹지 같은데 정비사업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관리, 농림, 자연환경 정비사업 해야 안 해요? 시골 동네는 정비사업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거기도. 대한민국 정비사업은 두 가지. 시내 정비할 것이냐 시골 동네는 뭐라고요? 취락이죠. 취락 정비사업이냐. 시내 주상공 정비하는 것은 이걸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골 동네 정비한 것은 특보, 화재, 경고, 개복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취락지구. 취락지구 정비사업하려고 그걸 취락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취락지구는 취락 정비사업. 정비구역은 주상공 정비사업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지역은 주상공입니다. 주상공. 여기는 전부 다 주거지역이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여기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요. 상업 공업에서 하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주거환경 재개발 지역은 좀 기반 상태가 극혈하기냐, 열악이냐, 양호냐 이걸 알고 자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 설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조금 들겠습니까? 많이 들죠. 그러니까 50원에서 한 70원 그럽시다. 뭐 어쩐답니까? 두 개 다 얼마요? 100에서 120 수익이 얼마요? 100 적자나요 적자. 주민들 해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해요 이 사업은. 주민들은 안 하고 내비두면 완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도시는 점점 더 그거 나중에 완전 이상한 도시 될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면 국가가 해야 돼 국가가. 그래서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체가 누가 되는 주체가 나라 그럼 좀 하고 정비 사업은 국가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 정비 사업은 지자체하고 주민들만 하는 거. 지자체.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서 광역은 아예 안 나와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진구면 진구하고 구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거. 여기다 재개발한다. 재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한 30원에서 한 50원 이쯤 될 거예요. 거의 좀 남던가 이익이 좀 생길 거예요. 재건축 한다면 재건축 이렇게 재건축 한다면 10원에서 30원 이쯤 들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이익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대부분 재개발하는 지역에는 젊은 친구들 별로 없습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50 넘어가서 50, 60, 70, 80.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빌라 가지고 있다. 빌라 가지고 있는데 빌라 24평짜리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냐? 만약 2억이다. 2억이면 이걸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재개발 한다고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쭉 올라가가지고 얼마까지 됐냐? 이게 3억까지 됐다. 3억까지. 여기 재개발했습니다. 재개발해서 아파트 우리가 28평 준다고 합시다. 28평이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3억이다. 이거 재개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쓰러져가는 24평 빌라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아니면 깨끗한 28평 아파트 살아야 돼요? 하겠죠. 이름 하겠죠. 이랬는데 이게 리먼 사태 터져가지고 폭 해가지고 막 1억 5천 이렇게 반값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는데 얘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재개발합시다. 그러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원래 여기였다면 분담금 뭐 없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이 나오니까 재개발합시다. 그랬더니 나이가 50, 60, 70, 80인데 재개발합시다. 빚이 얼마세요? 1억 5천. 나 평생 얼마 벌었어요? 1억 5천. 1억 5천을 갖다 빚 갚으려면 평생 이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재개발한다 그러면 현수막이 경축 이게 붙었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 현수막 이게 없어지고 다른 현수막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 예. 결사 반대가 아니고 내 집 주고 1억 5천이 웬 말이냐 이렇게 써놔요. 내 집 다 내놓고 나 들어가려면 또 추가로 그만큼 넣어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고 결론은 하지 말자고. 하지 말 얘기 된 거예요. 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기반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 불량하는데 그래서 정비사업 안에 정비를 없애는 거예요. 도정법에는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있었나요? 있었죠.
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말이 있어도 해제가 없어. 해제가. 왜? 해제할 일이 없으니까 지정하면 너나 없이 다 좋아라 가는데 이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가 나오는 거야. 법 개정하죠. 안 되겠다. 정비구역 해제하자. 해제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정비사업 안 합니다. 안 하면 열악한 기반이 어떤 됩니까? 뭐 도와줍니까? 쓰러진 건물들이 야야 정신 차려 다시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지. 점점 더 쇠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5번 만듭니다. 5번.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 주도하니까 그래도 갑니다. 뭐 이익 개념이 아니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가 타겟을 최고 많이 보는 거예요. 주택 재개발이. 얘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재개발이 전부 다 멈췄어요. 다 멈추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개발 멈추면 전부 다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넘어가지고 이것은 이제 시장 군수가 주도를 해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주도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이것은 단독 다세대입니다.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렇게 돼요. 재건축도 의외로 많이 멈춥니다.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재건축이 멈추니까 6번 뭐가 나오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이 선을 갖다가 흰색 선을 갖다가 도로라고 생각하죠.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입니다. 자, 여기가 50세대, 60세대, 70세대, 80세대 이거 다 더하면 몇 세대일까요? 5, 6, 7, 8 더하면 260 여기도 더하면 260 여기도 더하면 260 가구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구. 예, 가구 그러면 신혼부부 혼수용품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하고 안 맞는 사람이요. 학교는 시간에 가구 나오죠. 가구. 뭐 가구 그래 그러면 예, 가로구역을 줄여서 가구라고 합니다. 가구. 아니, 단어가 가구라고 나와요. 가구라고 알아야지. 가로구역 줄여서 뭐라고요? 가구라고 해요. 가구. 결혼책에도 나올 텐데 가구라는 단어가. 학교에는 나오죠. 가로구역. 이게 뭐냐 이게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우리는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 건축법 시간에 가로구역 단위 높이 제한 이런 말 나와요.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구역을 뭐라고 한다? 가로구역. 이 선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도로.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기반시설. 자, 이 세 개.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 사업을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한다 그러면 이거 몇 세대 됩니까? 263개 더하면 780. 780세대를 철거해서 더블로 합시다. 1560세대 합시다. 그러면 이익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익이 나겠죠. 근데 이익이 나는데 이것은 범위가 커졌죠. 기간이 좀 길어지겠죠.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기반시설. 이 안에 있는 기반시설 정비를 다는 거예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 개량하고 공사기간은 좀 길고 근데 이게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전부 다 멈추더란 얘기요. 그럼 돈을 덜 들이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한 블럭 단위. 이 블럭 안에는 기반시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체가 어쩐다고 기반시설 정비 다 해야 된다고. 근데 한 블럭만 한다 그러면 안에 기반시설이 없네. 도로 손대지 말고 어쩐다고. 안에 있는 건물만 이렇게 건물만 하세요. 건물만. 기반시설은 내비두고 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마로 주민들은 건축물만 다시 철거하고 해라. 이게 뭡니까? 가로주택 정비사. 조금씩 해서라도 가자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라 할 거예요? 그러면 정전 가로 구역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 사업을 6개나 나눠놓고 이제 국가 국민들에게 국민 여러분, 자 우리 구시가지 정비는 이렇게 합시다. 기반시설 극히 열악한 뭐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기반시설 열악한 데는 재개발하고 기반시설 양호하면 재건축하고
상업공업에서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고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종전가를 유지하면서 조금씩 한다. 가로 밑에 정비 사업.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가 잘 되죠? 국민들이 뭐라 그래요? 그 무슨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많냐고. 정비 사업 명칭도 모르겠다고. 정비 사업을 어쩌라고요? 정비하라고. 못 알아먹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난해하고 국민들이 이해 못하겠다. 이거 좀 줄이자 해가지고 자 줄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이것은 재개발하다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대로 계속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해준다고.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게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첫 번째 기반에서 극혈락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죠. 그리고 얘가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렇게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다. 기반 시설의 극혈락. 올해 시험에도 이거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기반 시설의 극혈락 그 말이 나오면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단독 다세대 밀집 그 말이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이요.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없애고 두 번째 자 도시환경 정비도 합치자. 얘가 어디를 합치는가? 재개발 갑니다. 재개발. 여기에다 이제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재개발이요. 기반시설 열악 그러면 뭐라고요? 재개발. 상업공업에서 그러면 재개발. 근데 상업공업인데 주택이 안 맞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주택을 떼고 뭐라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야. 재개발 사업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이해가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 얘 빼가지고 얘는 도정법에서 제외해가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빠졌어요.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빠지고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지고 아싸 그러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개를 못해요. 중개를. 배운 적이 없으니 누구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중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배워야 돼. 이것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하는 그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배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험 위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얘는 어디로 가고요? 재개발 가고 재건축 사업도 주택이라는 단어 빼고 뭐라고 합시다? 재건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이 세 가지입니다.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봅시다. 정비 사업. 정비 사업은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해서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한 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자, 줄 거 봅시다.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 도시 저소득지 및 집단 거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포인트가 3개 나와요. 3개. 또 줄 거 봅시다. 정비 기반시설 극혈락. 정비 기반시설 극혈락. 노후 불량 건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든가 또 줄 겁시다. 단독 다세대 밀집. 단독 다세대 밀집. 그런 말이 나오면 주거환경.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줄 겁시다. 정비 기반시설 열악. 정비 기반시설 열악. 그리고 읽어봅니다.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줄 겁시다. 상업공업 등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그러면 뭐라고요? 재개발.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줄 거 봅시다. 기반시설은 양호. 그러면 재건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자, 시험 문제가 잘 봐봐요. 재건축 제가 읽으니까 잘 봐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자, 재건축 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의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다. 없는겠습니까? X죠. 단독이 아니고 공동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 내요. 시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안 내고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하고 정비 사업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O입니까? X입니까? 그거 안 물어보고
연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연결이 됐냐 안 됐냐 이걸 묻지 함정 써가지고 O냐 X냐 그런 문제 안 만들어요. 시험에는 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정비 기반에서 양호 하나 노후 불량금을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뭐라고요? 재건축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연결 묻지 함정 쓰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주거환경은 뭐라고요? 도시 저속주민 기반시설이 극혀라. 또 단독 다해된 밀집 그것만 찾으라고. 재개발은요 기반시설 열라. 또요 상업공업에서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함정 안 쓰니까.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 그렇게만 보면은 문제 풉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3번 노후 불량이 있고 4번 정비 기반시설 5번 공동 이용적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넘기면은 9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정비 사업하고 토지 등 소유자는 출제가 잘 되니까 완벽하게 짝 깨고 있어야 됩니다. 야,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설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소유자로 본다. 1번 주거환경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위치한 토지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2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그 구분 잘해야 됩니다.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은 주거환경 재개발은 정비계획 안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됩니다. 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인데 재개발은 자 이쯤 해서 자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고 건물을 을이 가지고 있다 합시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갑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소유되죠. 을은요 소유자 됩니다. 여기는 재건축 합시다. 재건축한다. 토지는 A가 가지고 있고 건물은 B가 가지고 있다. A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B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재건축 뭐라고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얘들은 뭐가 안 돼요? 소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쫙 있는데 도로를 사이에 놓고 위쪽은 재개발하고 밑에 쪽은 재건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근 뭐예요? 중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개하는 거니까. 갑이 내 땅 팔아주세요. 을이 건물 팔아주세요. B가 건물 팔아주세요. A가 팔아주세요 했을 때 우리는 중개를 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물건이 하루에 4개씩이나 들었네. 4개씩이나. 자, 갑 토지 팔고 을 건물 팔고 A 토지 팔고 B 건물 팔고. 자, 이걸 갖다 팝시다. 팔 때 뒤에서 사는 사람은 뭐라 하고 살까요? 자, 갑 땅을 갖다 병에게 팝니다. 병이 사겠답니다. 뭐라 하면서 살까요? 그냥 이러고 눈 보고 돈 낼까요?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살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이 땅을 사면 재개발하고 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물어보겠죠. 분양권이 맞나요? 저쪽은 누가 입주권 그러는데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다릅니까? 다르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나오죠.
중개사법 가면 나와요. 중개사법 가면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그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분양은 없어요. 분양은 전부 다 뭐예요? 입주예요. 입주. 입주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죠.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소장님 내가 그러면 가외 땅을 사서 재개발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권 나옵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사장님 분양권이 아니고 입주권이요. 이러고 말하면 재수없어 가버려요. 그분에 맞게 분양권 나옵니다. 걱정 마세요. 분양권 나오면 내게 해줘야지. 자 이걸 갖다 정에게 팝니다. 입주권 나옵니까? 얘들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C한테 팝시다. 나옵니까? 뭐라고 말해요? 대부분 이런 개념들이 중개사 시험 합격에도 이런 개념 별로 없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완전 우리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실무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저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실무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운다고. 이거 사면 나옵니까? 나오지. 얘가 나오는데 이 얘기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거 D한테 팝시다.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것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 그 신림에서 했더니 작년 하더라도 팔면 안 되죠. 어린 학생들 완전 다르더라고. 수험생들이 뭐라는가? 한 사람한테 팔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느끼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누구한테 팔고 C한테 팔고 이것도 C한테 팔아버리면 C 그러면 한 사람이 되잖아요. 뭘 맞아요 틀려? 맞죠. 근데 이게 나오면 판다 그러는데 자 이게 만일에 1억이고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인데 재개발 재건축 하기 전에는 전부 다 1억인데 재개발 한다 그러면 1억이 되면 얘들은 1억이 안 돼요. 왜? 입주 자격이 없으니 가격이 뚝 떨어진다고. 1억 7천. C한테 팔아야 돼요.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가 사야지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제가 부정적 얘기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 해가지고 수수료로 돈 못 벌어요. 솔직한 얘기로. 중개해서 수수료 나오면 그것은 품위유지 정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됩니까? 거기서 이런 물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업에 들어가야만 정보가 나오죠. 정보를 이용하고 간혹가다 급매물 나오고 내가 먼저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이거 사고 두 개를 같이 샀다 그러면 얘는 다시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벌써 얼마 벌었어요? 6천 벌었어. 이러면 이런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만 건축물만 지상권만 있으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재건축은 이렇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으면 절대 소유자가 안 됩니다. 얘들은 나중에 추방당합니다. 추방. 어떻게 쫓아내는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냥 얘들은 쫓겨납니다. 그러면 자 이게 1번 필지 2번 필지다. 재건축 1번 필지 소유자가 A고 건물은 B가 가졌다. 2번 필지 소유자는 B고 건물은 C가 가졌다. 재건축 얘 소유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B는 소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1번 땅 위에 주택 가지고 있고 2번 땅 가지고 있고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이래도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B는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땅을 그 밑에 있는 땅. 그 건물하고 땅이 같이 있어야지 건물은 여기 있고 땅은 저쯤 있고 그러면 소유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투자 들어가도 안 된다. 얘도 매도 청구다. 그 내용 정확히 좀 알고 설명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박스 위에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자 여기에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D도 있는데 정비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얘들이 해본 경험도 없고 할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이러이런 회사한테 땡땡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신탁 맡겨가지고 정비 사업 한다. 신탁은 있잖아요. 여기 회사 가가지고 자 회사 대표한테 대표님 우리가 정비사 못하니까 대신 해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탁은 뭘 해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야 돼요. 소유권을 전부 다 쩐다.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신탁이니까. 그럴 때 맡기는 얘를 뭐라 해요? 위탁자. 받는 애를 뭐라 해요? 수탁자.
자, 여기서 소유자는 위탁자입니까? 수탁자입니까? 그게 박스 위에 있는 내용이요. 토지 등 소유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위탁자.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 위탁자가 소유자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 용어는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비사업하고 토지등 소유자 두 개를 알아야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책 몇 페이지 본가 하면 246페이지 보세요. 246페이지. 그럼 이제 정비사업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행 과정을 봐야 돼요. 자, 여기가 또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자, 하나의 도시입니다. 도시란 광, 시,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지금 우리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여기 있는데 부산광역시 정비사업은 여기저기 많이 합니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 없이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 정비사업은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방향 잡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의 도시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뭐라고요? 너무 길죠?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는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 기본 그러면 항상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면 부산광역시 정비기본계획을 보란 얘기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서 방향 제시하는데 이때 방향은 어떻게 한다 그것도 있지만 앞으로 여기 정비사업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얘가 정비구역이요.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구역.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예정입니다. 예정. 정비 예정 구역이 다 찍혀 나옵니다. 어디서 정비사업 할지. 그 말은 어디에다 돈 투자할지 이게 다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구역별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 정비계획을 언제 만든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같이 찍혀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비 예정구역 언제쯤에 할 것이다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몇 년이냐? 2022년이다. 그러면 2022년이 됐다. 어찌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 말은 저기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비계획 만든다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 뜻이요. 이 계획을 만들려면 구역이 지정돼요. 기본계획에서 먼저 어쩐다고? 여기다가 정비사업 할 것이다. 방향 잡아주니까 두 번째 정비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정비사업 한다는 건 누구든지 다 하는 거예요. 정비사업 하는 자가 누굽니까?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시행자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요. 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승낙받는 거 우리가 앞전주에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 앞전주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고 오늘은 정비사업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사업이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드는데 사업계획서를 뭐라 하겠어요? 실시계획. 좋아요. 실시계획.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면 그것도 실시계획.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면 얘도 실시계획 이름은 좋은데 얘는 사업시행계획. 그냥 사업시행계획. 그러니까 얘는 정비계획 적합하게 뭐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승낙받아야 돼요. 사업시행계획서 승낙 다 쓰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그래. 사업시행인가.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곳입니다. 사업계획서 승낙이 떨어지고 사업시행인가 곳이 있는데 누가 한다고요?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듭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들이 못해요. 왜? 해봤자 마이너스라니까. 누가 하고요? 시장, 군수 등이 나서고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우 모이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만들죠. 조합. 근데 조합을 만들려면 뭐를 만드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시행입니다. 시행. 우리가 모여서 만든 뭐라고요? 조합. 우리가 사업할 수 있습니까? 혹시 철근 깔아본 사람 있습니까? 공구리 쳐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누구 들어야 돼요? 시공이죠. 시공. 그래서 시공자, 이제 건설 회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공자 선정.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 정비사업 할 때 갑이 있습니다. 갑. 갑이 정비사업 하기 전에 얘가 자 101동 101호에 살고 있습니다. 자 24평짜리 24평 그럽시다. 주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공사 끝난 다음에 갑에게 분양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를 먼저 시작해야 돼. 뭐라 해야 돼? 받을래? 말래? 그 말 해야죠. 말래? 그럼 안 주는 것이지. 받을래? 그러면 줘야지. 먼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분양신청. 분양신청 받고 그리고 이제 분양계획을 만듭니다. 받겠답니다. 받겠대. 그래서 공사 끝난 다음에 자 103동 103호를 줍시다. 몇 평짜리 줄까요? 34평짜리 주기로 합시다.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3억짜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치가 3억. 이것도 얼마입니까? 3억.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는 그냥 들어. 추가 분담이 없는 것이고 4억. 추가 분담금 1억 내야 되는 것이고 2억. 그러면 1억을 환급 받는 것이고 자기 거에 따라 가지고 자 이제 분양 신청을 토대로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분양계획을 법에서는 분양계획이라는 그러고 관리처분계획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오늘 도정법 목표는 관리처분계획이 뭔가 말해도 돼요. 관리처분계획이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계획. 그래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그 말은 분양계획이 확정됐다.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는 분양계획이 확정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500세대가 있다. 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900세대를 건축한다. 그러면 조합원들 500세대가 전부 다 받겠답니다. 그러면 조합원 물량으로 얼마가 나가게 되고요? 500세대 나가야 되고 일반 분양 물량으로 얼마 나가죠? 400에 나가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받는 500세대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거를 우리는 입주권이라 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분양권 그럽니다.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은 다르다. 개념 정확히 잡아줘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조합원들이 받는 것은 입주권이라 하고 일반 분양것은 분양권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되면 이제 입주 자격이 확정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자, 사업을 합시다, 이제. 자,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사업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으면 정비사업 못하는 거예요. 좀 나가세요.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좀 나가세요. 뭐 해야 돼요? 이주해야 돼, 이주. 그리고 건물 철거를 시켜야 돼. 이주하고 철거. 언제 철거합니까? 이게 시험에 또 은근히 잘 나요. 언제 철거한대? 그러면 이주하고 이거 시험이 안 나오니까. 관리처분계 인가 받아야 철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놓고 자 사업 시행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우리가 기술적인 거 안 나와요. 사업 시행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뭐 받아야죠? 준공 검사를 받는데 준공 검사라는 단어를 도정법은 준공 인가라고 합니다. 준공 인가.
하나하나가 중공인가가 뭔가 더 밖에 나가면 쓸까요? 신기하게 한 친구가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잠실에서 사는 분이 남양주 와서 시험 보고 합격을 해가지고 잠실에 가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오후에 저한테 교수님 안 그러고 전화가 딱 오니까 잠실댁 떠요. 네, 잠실댁 써놨으니까 떠가지고 잠실댁이네. 전화 딱 받고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장난한 줄 알고 왜? 이 친구가 뭐라 했냐? 중공인가 뭐예요? 빨리빨리. 속삭이는 거예요. 중공인가가 뭐냐고. 중공인가가 뭐예요? 물어야 되는데 중공인가 뭐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네 사단지 가지.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너 지금 질문이 나한테 중고인가 물어봐냐. 너 지금 잠실 사단지 가고 있잖아. 손님 데리고. 안 보고 어떻게 그걸 아니? 손님하고 동행을 할 때는 오면서 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마음을 갖다 다 바꿔놔야 돼요. 서류도 필요하면 다 떼어놓고 보여줘야 되고 둘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보니까 중공인가 몇 년 또 몇 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이 사람이 손님이 가다가 소장님 중공인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 말하겠어요? 잘못 나왔나? 중공검사인데? 이럴 수는 없고 내가 떼어준데 중공인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전다 저기 사장님 잠시만 내 전화가 왔네. 오지도 않았는데 얼른 해가지고 교수님 왜? 중공인가 뭐예요?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한 건물은 재개발 재건축한 건물 건축물 대장 보면 중공인가 이렇게 찍힌다고. 이 건물을 떼면 이 건물은 뭐가 찍혔을까요? 중공인가. 이 건물은 사용승인 이게 찍혔다고. 이 건물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들은 사용검사 이렇게 찍혔다고.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끝나면 뭐라고요? 중공검사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중공검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제 이 흐르면서 법마다 용어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축법이 중공검사 그러다가 건축법에서 중공검사를 사용검사 바뀌는 거야. 주택법도 따라서 사용검사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건축법은 또 사용승인 이렇게 바뀌는 거야. 도정법은 중공인가 바뀌는 거야. 중공검사나 중공인가나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은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 중공인가가 뭐예요? 그러면 가볍게 뭐라고요? 공사 끝나면 사장님 중공검사 알잖아요. 중공검사. 근데 정비사업 하면은 중공인가라고 씁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중공검사 받고 관리처분계획이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요? 네,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 관리처 분양계획이니까 이제 분양계획대로 뭘 해야 돼? 이제 분양을 해야죠. 분양계획대로 분양처분하는데 분양처분이란 글자를 옛날 법은 분양처분 그랬는데 토지재개발법은 분양처분,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면서 분양처분이란 글자를 갖다가 이전고시. 이전고시가 뭐라고요? 분양처분. 이거는 이전, 옮기는 게 이전. 고시는 뭐라고요? 알렸다. 이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 무슨 얘기냐? 갑이 공사하기 전에 101동 101호 가지고 있잖아요. 공사 끝난 데 뭘 받는다고요? 103동 103호 받는다. 그러면 101동 101호에 있던 갑의 권리를 103동 103호로 옮긴다가 뭡니까? 이전. 이렇게 옮겼다. 옮겼다는 사실 알린다. 그게 뭡니까? 고시입니다. 고시. 옛날에 분양처분 그랬는데 그 용어 없어. 그냥 이전고시 하더라고요. 이전고시. 그러면 갑은 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103동 103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언제입니까? 이전고시 다음 날입니다. 시험 문제 매번 나오죠.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앞전에 우리가 환지했잖아요. 환지 처분 소유권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말이나 이전고시 다음 날 그 말이나 똑같아요.
자, 정비 사업은 이 순서대로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는데 이 정비 예정교육 많잖아요. 예정교육이 무슨 예정교육이냐 봤더니 얘는 재건축이야. 재건축 예정교육이면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은 현수막이 훨씬 많이 붙어. 현수막이 경축해가지고 안전진단 실시 확정, 좀 있으면 경축 안전진단 통과, 이게 나오는. 자꾸 안전진단. 예정구역별 정비계 수입시가 2022년이 되면 주거환경 재개발은 정비 계획을 만드는데, 재건축은 정비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은 뭘 해야 되냐? 안전진단 얘기해서. 재건축은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돼야만 정비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됐다 그 말이 정비사업 재건축하기로 결정됐다, 이거 똑같은 얘기요. 자,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첫 번째, 우리 도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거에서 첫 번째 기본 계획을 만들고, 두 번째 뭐 하고 안전진단하고, 그리고 기본 계획에 적합하게 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순서 따지면 정비기 먼저입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나오는데, 시행자는 첫 번째 추진위가 있고, 추진위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공자를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시행자니까 조합은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을 받고, 그리고 사업 시행 그러지 말고 분양 신청 받고, 그걸 토대로 분양계획 확정 짓고, 사업 시행하고, 공사 끝났다 중고검사 받고, 이제 분양처럼 이전 고시, 이 다 세면 한 13개 되는데 이게 순서가 간혹가다 안 나와요.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면 안 되고, 시내에서 여러분이 중개한다 그러면 100% 재개발 재건축 만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만나는데 이걸 모르고 정비사업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도정법 모르고 그런 데 가서 하게 되면 500 벌고 막 2억 물어주고 그래요. 500만 원 벌고 2억 물어줄 바에는 차라리 안 해야 돼요. 돈 깰 바엔 돈 벌려고 하고 있는데 하고 물어주고 모르면 어찌해야 돼요? 순서 모르고 도정법 깨뚫지 못하면 아예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거기 가서 중개업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할 데도 없어요. 돈 되는 데가 없어요. 지금 부산에서 돈 되는 데는 전부 다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하면 좀 뿌여요. 그 동네는 막지 못하고 어수선하고 뿌옇고, 그런 데는 돈이 보여요. 깨끗한 데는 돈 안 돌아요. 이제 공법 공부하게 되면 6개 법 중에서 도정법이 가장 난해합니다. 난해하다 보니까 아이고 도정법 포기, 합격만 하면 되지. 합격해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일을 못 하는데. 공법은 공법은 시험도 시험이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물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 물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건 설명하는 방법은 다른 과목에서는 안 해줘요. 유일하게 공법 시간에 배운 내용 가지고 그걸로 물건 설명해야 돼. 물건 설명 브리핑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중개가 되냐고. 하나 딱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는 설명 안 해. 박수 치면서 골라 해가지고, 왜?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와요. 아무거나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아파트는. 우리가 아파트 들어갈 때는 없을걸요. 지금 이미 다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싸우더라도 이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합격했다 생각하고 깨뚫어야 돼요. 정비사업 순서는 합격했다 생각하고 암기하지 말고 차분히 생각해야 돼요. 아, 정비사업 이 순서대로 하는구나. 저기에 맞춰서 브리핑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시 배우면 어느 시점에서 돈이 들어가면 언제 나와야 되는가, 이거 다 한다 그러면 저 순서를 가게 되면 10년, 15년 걸려요. 정비사업 한다 할 때 그럴 때 10년, 15년 걸린다고. 어느 타임에 돈이 들어가고 어디서 올라가고 가격이 어디 뛰고 이걸 알아야 이 타임에 들어가 이 타임에 빠지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합격에 다시 배워야 돼요. 합격에 배울 때 그분들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안다는 전제 하에서 그 위를 설명 깊게 해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비사업의 흐름도고, 이제 강의는 25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시다. 잠시 쉬고 하죠.